그날 서울의 유서 깊은 성당 안은 황금빛 가을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꽃장식은 신부지은이 꿈꿔온 대로 세팅되었고 현악 사중주가 조용히 악기를 조율하며 분위기를 더했다. 초대된 손님들은 서울의 의료, 교육, 재계 엘리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 김 회장은 강남의 반을 소유한 부동산 거물이었고 어머니는 서울의 주요 자선단체이사로 활동했다. 반면 나는 중학교 역사 교사로 연봉이 그들 결혼식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지은과의 만남은 병원에서 시작됐다. 내 학생이 운동장에서 다쳐 응급실로 데려갔을 때 그녀가 담당 의사였다. 소아외과 전문의로 아이를 치료하며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아이들 잘 다루시네요. 특히 중학생들은 위선 냄새를 잘 맡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13년 교직 생활이 사람을 만들죠. 포기하는 대신 믿어주는 쪽을 택했어요. 그 대화가 커피로, 저녁으로 이어지며 2년의 진심 어린 관계로 이어졌다. 지은은 내 소박한 삶을 비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과제 채점하는 금요일 밤, 헌책방 산책, 아이들 돕는 열정을 공유했다. 결혼식은 지은 집안의 전통 성당에서, 리셉션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50명 손님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다. 재단에서 서 있는 나는 운 좋은 남자였다. 친구 민수가 속삭였다. 공립교사치고 꽤 멋져. 내가 대답했다. 지은을 봐 숨이 멎을 거야. 음악이 바뀌고 지은이 아버지 팔에 기대 등장했다. 흰색 한복 스타일 드레스의 할머니 진주 목걸이, 우아한 업스타일 머리. 그녀의 미소가 내 심장을 울렸다. 그런데 지은이 통로 중간쯤 왔을 때 무거운 문이 삐걱 열리며 누더기 차림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60대쯤 된 그는 회색 장발과 덥수룩한 수염, 헐거운 코트 아래 여러 겹옷, 밧줄로 묶은 바지, 테이프로 감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거리 생활자의 냄새가 재단까지 퍼졌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지은 어머니가 창백해졌고 아버지는 분노로 붉어졌다. 경호원 태호가 다가갔다.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은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경외심 어린 표정. 지은이 멈췄다. 꽃다발이 떨렸다. 선생님, 떠나세요. 태호가 말했다. 남자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정말 너냐? 지은이 아버지 팔을 뿌리치고 다가갔다. 기다려요. 태호 씨, 그를 내쫓지 마세요. 아버지가 속삭였다. 지은아, 무슨 짓이야? 당장.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다. 박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남자, 박 선생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아름답구나. 미안해. 신문에 결혼 소식 보고. 그냥 행복한 모습 보고 싶었어. 성당이 고요했다. 지은이 꽃다발을 신부 들러리에게 주고 다가가 안았다. 손님들이 헉소리를 냈다. 박 선생님, 수년간 찾았어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지은이 이런 사람을 언급한 적 없었다. 지은이 손님들을 보며 말했다.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박 선생님, 초등학교 때 제 선생님이셨어요. 제 삶을 구하셨죠.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은 부모가 당황했다. 지은이 계속했다. 저는 어려운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늘 일하시고 저는 화내고 싸우고 성적은 바닥. 어른들은 포기했죠. 그녀가 박 선생님을 봤다.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방과 후 과외, 점심 함께 먹기, 상담 설득,
과학 추천, 대학 추천서. 제 모든 결정에 영향을 주셨어요. 나는 이해가 갔다. 이 사람은 지은을 만든 사람이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셨어요? 의대 졸업 후 찾았는데 학교에서 사라지셨다고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걸 잃었어. 아내가 출산 중 죽고 아기도. 그날 둘 다 잃었어. 견딜 수 없었지? 교직 그만두고 집 잃고 10년 거리 생활. 성당이 조용했다. 지은이 울었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선생님이 웃었다. 미안할 게 뭐야? 내가 의사 됐잖아. 아이들 살리고 사랑받고. 내가 된 게 뿌듯해. 지은이 나와 부모, 손님들을 봤다. 결정을 내리는 눈빛. 선생님, 의식에 머무르세요. 제 통로를 함께 걸어주실래요?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어머니가 패닉. 지은아, 사적으로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미쳤구나. 이 사람은 방해꾼이야. 지은이 단호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 삶의 이유예요. 8년간 믿어주셨어요. 가족의 배신을 그녀가 멈췄다. 오랜 침묵의 비밀이 터지려 했다. 선생님이 고개 저었다. 지은아, 못해. 내가 더러워. 냄새 나. 여기에 안 맞아. 지은이 말했다. 맞아요. 청소해야죠. 그녀가 태호에게 말했다. 화장실에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세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아. 250명 기다려. 사진사, 리셉션. 모두 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선생님 돌봐야죠. 지은이 나를 봤다. 지지해 달라는 눈빛. 나는 그녀를 알았다. 노숙자 보호소 봉사, 아이들 위한 희생. 이게 그녀였다. 내가 다가가 손 내밀었다. 박 선생님, 저는 민호예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선생님이 떨며 악수했다. 이해 못하실 텐데. 그냥 행복 확인하고 갈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결혼식에 있어야죠. 내가 손님들에게 말했다. 잠시 휴식해요. 30분 후 제게 그 30분은 혼란스러웠다. 태호가 지하 화장실 찾고 들러리 수진이 도왔다. 민수가 예비옷 주고 사촌이 재킷, 손님이 신발. 20분 만에 깨끗한 모습으로 변했다. 선생님의 품위가 드러났다. 다시 모인 손님은 절반. 부모는 남았지만 장례식 같았다. 의식이 재개됐다. 누가 신부를 인도하나요? 선생님이 나섰다. 저예요. 이 아이가 문제아에서 의사가 된 걸 봤죠. 그녀를 사랑하는 이에게 맡깁니다. 그는 지은 손을 내게 줬다. 눈물은 기쁨이었다. 서약 중 지은이 말했다. 민호야, 무조건 사랑 가르쳐줘. 하지만 오늘 배웠어. 사랑은 우리 둘이 아니야. 공동체, 선택된 가족, 약자 대우야. 우리가 부부가 되자 박수가 터졌다. 리셉션에서 선생님은 머리 테이블에. 손님들이 다가와 일자리, 주택 이야기. 하지만 지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녀가 속삭였다. 민호야, 이제 시작이야. 부모님의 배신을 드러낼 거야. 나는 충격받았다. 무슨 소리야? 그녀가 설명했다. 선생님 아내 죽음은 사고가 아니야. 아버지 회사 건설 현장에서 과로로. 은폐하고 선생님을 해고하며 누명 씌웠어. 나한테까지 숨겼지? 그 침묵이 나를 아프게 했어? 그날 밤 토스트 중 지은이 마이크 잡았다. 오늘 선생님을 봤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게요. 그녀가 부모를 봤다. 아버지, 선생님 가족 죽음은 당신 탓이에요. 현장 사고 은폐, 선생님 해고. 내가 알았을 때 침묵했죠. 하지만 더 못된 손님들이 웅성. 아버지가 일어났다. 지은아, 그만,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이 계속했다. 선생님은 나를 구했지만 당신들은 그를 파괴했어요. 이 복수는 시작. 법정에서 증언할게 선생님이 말렸다. 지은아, 그만. 과거야,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깊었다. 배신의 고통이 그녀를 움직였다. 리셉션이 혼란으로 끝났다. 손님들 떠나고 부모는 분노했다. 그 후 몇 달, 지은은 복수를 실행했다. 변호사와 증거 모으기, 언론의 제보. 아버지 회사는 스캔들로 흔들렸다.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 해체, 지은의 정신적 고통. 그녀는 불면과 우울에 시달렸다. 민호야, 이게 맞아? 복수가 나를 파괴해 내가 안았다. 내 상처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멈춰. 선생님은 회복했다. 아파트, 상담, 재취업. 하지만 그는 말했다. 지은아, 복수는 독이야. 나처럼 잃지 마. 지은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기예요. 우리는 기뻤지만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딸 은지가 태어났다. 선생님은 명예 할아버지. 하지만 지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소송 끝에 아버지는 벌금, 회사는 피해. 하지만 지은 가족은 산산조각. 어머니 병들고 아버지 고립. 지은이 말했다. 복수가 이겼지만 나도 졌어. 침묵의 대가,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커 우리의 삶은 변했다. 사랑이 있지만 상처가 남았다. 그 결혼식은 복수의 시작이었고 선택의 혹독한 끝이었다.